세 여자의 납치 사건을 예지적 꿈의 세계로 풀어나가고 있는 소설 백년화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백년화 제19회 제10장 하연과 몽순이의 만남 2003년 10월 9일 목요일 납치되기 9일 전 오늘로써 구덩이로 추락하여 뱀들에게 시달리는 꿈을 꾼 지 4에서 5일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꿈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오히려 날이 지나가면 갈수록 무언가 꿈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까지 했다. 그러한 그녀의 예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하연은 지난번에 큐피드 명품관 개관 날 치안에게 봉변당할 뻔한 일도 벌레에게 시달리는 것을 진돗개가 물어뜯어 구해주는 꿈을 꾼 후에 벌어졌던 일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꿈이 장차 일어날 일을 예지해준다는 말인가? 그럼 자신이 구덩이에 빠져 뱀들에게 시달리는 꿈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해주는 꿈이란 말인가? 더구나 오늘은 아침결에 어머니의 전화도 있었다. 꿈이 너무 생생해 걱정이라는 말과 함께 행동을 조심하라면서 들려주신 꿈 이야기는 하연이 듣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어제 하룻밤 사이에 3가지 꿈을 꾸셨다면서 꿈이 아무래도 좋지 않으니 늦은 밤 시간에는 밖으로 나다니지 말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시간이 나면 병석의 아버지도 찾아뵐 겸 한번 춘천의 고향집에 내려왔다가 가라고 했다. 첫 번째로 어머니 당신의 아래 앞 이빨이 빠질 듯이 흔들리다가 바로 잡아두는 꿈을 꾸었고, 둘째로 딸인 하연 자신이 시궁창도 먹물도 아닌 이상한 검은 물의 옷을 입은 채로 목욕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꿈에서 그 검은 물에서 딸을 끄집어내려고 무던히 애쓰다가 간신히 건져내는 꿈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새벽녘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어디선가 불이 났는지 모르는데 까만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고 했다. 하연이 듣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 꿈이었다. 하연이 안 좋은 꿈을 꾸고 있었듯이 부모님도 안 좋은 꿈을 자주 꾸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조심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다. 하연은 자신의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나 친지를 생각해 보았다. 뱀에게 시달리는 꿈 같은 안 좋은 꿈의 내용을 믿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러자 문득 얼마 전 서울에 올라와 지내고 있다. 면서 전화 연락을 해왔다고 매니저에게 들은 바가 있었던 학창시절에 몽순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고향 친구인 김현숙을 떠올렸다. 사실 그녀가 이름을 날리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도움을 달라는 연락을 해온 터라 실망감만 더해졌다. 그 후로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만나보는 것 자체를 꺼렸다. 그런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연숙이가 전화를 해왔다는 것이 의외였던 만큼 무언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몽순이인 김현숙이라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았다. 하연이 여태까지 보아온 수많은 친구나 동창 가운데에서 그 누구보다도 연숙이는 꿈을 믿고 있었다. 또한 하연 자신은 그녀가 고교 학창 시절에 몽순이로 불리우게 된 사연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자다가 꿈에서 교회 종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와 한밤중에 깨어나게 했던 신기한 꿈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살던 젊은 청년이 연탄가스로 죽어가던 것을 가까스로 극적으로 구조해낸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다가 꿈속에 어떤 일로 인하여 깨어나게 된 경우에는 주변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던 몽순이었다. 하연은 수첩을 뒤져서 매니저가 언젠가 적어준 메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연숙이는 하연이인 것을 알자 뜻밖이라는 듯이 이렇게 아침결에 내가 전화를 할 줄 몰랐다. 예, 웬일이냐? 하면서 반겼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니? 사실은 안 좋은 꿈을 꿔서 누군가엔가 물어보려다가 얼마 전에 뜻밖의 연락을 해왔다는 연숙이 내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 그러니 나는 이전에도 너와 관계된 꿈을 꾼 적이 있지만 또다시 너에 관계된 꿈을 꾼 것 같아서 전화를 해보았던 거야. 내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응, 난 장차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 될 것과 너와 친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으로 예지에 알고 있었어. 같이 강가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내가 용을 타고 오르는 꿈이었으니 장차 유명한 연예인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얼마 전에는 너에 관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꿈을 꾼 것 같아. 그러니 난 꿈을 별로 믿지 않았었어. 그런데 잘 안 꾸던 꿈을 연예계 데뷔 후에는 자주 꾸고 있어. 그런데 대부분 안 좋게 느껴지는 꿈을 꾸는 거야.
한 달 전부터 안 좋은 꿈을 꿔서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 거기에다가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는 고향의 어머니도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몽순이 내가 얼마 전에 연락을 했었다는 말이 생각났어. 야, 몽순이 그 소리 참 오랜만에 듣는다. 맞아, 내 별명이 몽순이었지. 지금도 다른 애들은 내 이름인 연숙이보다 몽순이로 기억하는 애들이 많을 거야. 몽순아, 내가 구덩이에 떨어져 뱀에게 물리고 시달리는 꿈을 꾸었는데 영 기분이 좋지가 않아. 그러니 곤경에 빠져서 못된 사람이나 어떠한 대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예지해주는 꿈으로 보이는데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내가 보기에도 안 좋은 일을 예지하는 꿈 같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어. 나도 꿈에 대해서 추정만 하는 정도야. 예, 그런데 최근에 꿨다는 좋게 보이지 않는 꿈은 어떤 내용이니? 응, 별로 좋은 꿈 같지는 않아. 하연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지금 서울에서 여행사의 팀장으로 있어. 지금은 출근을 해야 하니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 어떻겠니? 그러면 내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연숙은 좋아 보이지 않는 꿈을 아침부터 이야기해서 하연이의 기분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꿈 이야기는 만나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하연이 같이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보는 것이 자신에게도 나쁠 것 같지 않았다. 몽순이와의 전화통화가 끝나고 나서 하연은 몽순이가 평소에 자신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음에도 자신에 관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 무언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몽순이인 그녀도 자신이 꾼 구덩이에 떨어져 뱀들에게 시달린 꿈에 대하여 좋은 꿈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으며 게다가 몽순이가 최근에 꿨다고 하는 하연 자신에 관한 꿈마저 좋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침이라 바쁜 일도 있겠지만 전화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연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뜻밖의 이상한 전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 자신의 불길한 뱀꿈, 어머니의 3가지 불길한 꿈을 꾸었으니 조심하라는 전화, 또한 몽순이에게도 자신에 관한 안 좋은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하였다. 하연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라도 몽순이를 만나 꿈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떠한 방비책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하다못해 꿈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동안 하연은 꿈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꿈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며 자신이 불안한 상황에서 꿈이 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요즘 안 좋은 꿈을 꾸게 된 것도 바쁜 가운데 평온한 마음을 지니지 못하고 쫓겨 지내다시피 하는 데서 이러한 불길한 꿈이 꿔지는 것으로 믿고 있는 터였다. 어찌 보면 하연은 그동안 진정으로 꿈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그동안 꿈에 관한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어머니의 꿈이나 다른 사람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로 미루어 미래 예지적인 꿈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만도 없었다. 징그러운 벌레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꿈이 지난 큐피드 명품관 패션쇼 때에 자신을 성추행하려던 괴한으로 실현되었던 것을 이미 하연 자신도 체험한 터였다. 또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풍나무의 꿈도 자신이 연분 맺는 운명의 길을 예지해주는 것으로 믿고 싶었다. 사실 요 며칠 사이에 하연 자신이 꿈에 관심을 갖고 보니 하루에도 꿈이란 소리를 듣지 않거나 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 어느 날은 안 듣고 넘어가나 하였더니 잠자리에 누워보는 영화 속에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하연은 다시 생각해 보았다. 꿈이 안 좋으니 조심하고 한번 내려왔다 가라. 는 어머니의 독촉이 있기도 하였지만 보다 자세한 꿈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직접 내려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예지적인 꿈에 뛰어나 학창시절에 몽순이라고 불렸던 연숙이가 자신에게 전화 연락을 할 정도인 것을 보면 이번에도 자신과 관련된 어떠한 불길한 예지적인 꿈을 꾼 것 같았다. 그것은 연숙이가 전화상으로 말하기를 머뭇거리는 것으로 미루어 좋지 않은 꿈을 꾼 것이 틀림이 없었다.